구지혁 씨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SM 측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소위 말하는 역바이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텐아시아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2월과 3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바이럴 업체를 고용하고 직접 지시하는 과정에서 SM 고위 임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연예계에서 쉬쉬해왔던 역바이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사안이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홍보를 위한 단순 바이럴이 아니라 상대방 측, 즉 경쟁사와 경쟁사의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까지 흘렸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자, 이번 역바이럴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거론되는 유튜버들도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였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형 기획사에서 유튜버 레카까지 고용을 해서 역바이럴을 시도했는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체 누구를 섭외해서 역바이럴을 시도했던 걸까? 취재를 통해서 당사자를 확인한 이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당사자가 바로 최근 쯔양 소속사를 압박해서 5,500만원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사전 구속까지 됐던 구지혁 씨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의아한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SM같이 큰 회사에서 어떻게 구지혁 씨까지 섭외를 해서 역바이럴을 시도할 수 있을까? 애초에 급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SM이 어떻게 구지혁 씨를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SM 측은 텐아시아를 통해서 레카 섭외와 관련된 제안을 받았지만 추구했던 온라인 마케팅 방향과 맞지 않아서 거절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지혁 씨는 최근 SM 측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인물 A씨에 대해서 사생활 폭로성 영상을 제작해서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리스키했는데요. A씨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지혁 씨가 올렸던 영상은 불과 하루도 안 돼 비공개 처리가 돼 내려갔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래서 관련 배경을 파악해봤는데요. A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지혁 씨가 말도 안 되는 허위 내용을 영상으로 다뤄서 올렸다. 이에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지를 들은 구지혁 씨는 즉각적으로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의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SM 측이 레카 유튜버에 대한 제안을 받았지만 방향성과 맞지 않아 거절을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지혁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구지혁 씨가 SM과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은 A씨의 사생활 허위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다뤘다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게 맞물리는 내용 아닙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구지혁 씨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게 가장 명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구지혁 씨 본인에게 직접 한번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제가 구지혁 씨에게 연락을 취했던 시기는 수사기관에서 구지혁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당시 구지혁 씨와 직접 나눴던 통화 내역이 고스란히 파일로 저장돼 있는데요. 관련 녹취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통화를 통해서 구지혁 씨에게 역바이럴 정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구지혁 씨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구지혁 씨에게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구지혁 씨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관련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지혁 씨는 SM 측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거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더욱더 의아한 해명이었습니다. 왜냐? 애초에 거절을 했다면 구지혁 씨는 SM 측과 사이가 좋지 않은 A씨에 대해서 다룰 이유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룬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지혁 씨는 사전 취재를 통해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인이 영상을 제작한 시기가 마침 A씨에 대해서 다루기가 적절한 시기였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지혁 씨는 해당 영상이 올라가자 A씨 측과 SM 측 모두가 자신에게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구지혁 씨는 양측 모두
큰 회사이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재혁 씨는 해명 과정에서도 의아한 말을 내놨는데요. 본인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긴 했지만 그 금액이 궁금해서 얼마인지 직접적으로 물었었다는 겁니다. 구재혁 씨는 이런 일들이 본인에게 있어서 처음이다 보니까 관련 금액이 궁금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주는지 금액적으로 물어봤던 것은 사실이다. 5천 정도 주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금액 단위가 수백만 원 단위였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본인이 다뤄야 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했고 상대해야 할 회사 자체가 큰 회사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라면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수백만 원 단위여서 거절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립을 지켰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저도 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구재혁 씨가 모두 직접 밝혔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구재혁 씨의 해명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구재혁 씨가 제안받은 금액 자체가 수백만 원대가 아닌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 구재혁 씨는 최근 본인과 관련된 녹취가 공개된 이후 본인이 지난달 벌어들인 매출이 1억 원대에 달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1인 유튜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월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구재혁 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왜냐? 저는 앞선 영상을 통해서 구재혁 씨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구재혁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구재혁 씨는 제게 전화를 해와서 대체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다던 증거인멸 정황이 무엇이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뤘던 영상에 대한 반문이었는데요.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게 수사기관에서 포착을 했다는 증거인멸 정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물론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구재혁 씨에게 알리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구재혁 씨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물어보자 저는 구재혁 씨에게 최근 핸드폰을 바꾼 적이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재혁 씨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갤럭시를 사용했습니다. 구재혁 씨가 취재 과정에서 확보를 했던 1만 8천 개에 달하는 녹취 역시 이와 같은 갤럭시 기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구재혁 씨는 본인과 관련된 폭로가 터져나온 이후에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달에 아카라카초라는 인물에게 건넸던 자신의 핸드폰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실제로 구재혁 씨는 지난해 6월 달에 아카라카초에게 건넸던 핸드폰을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액적인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난해 6월 달에 아카라카초라는 인물에게 건넨 자신의 핸드폰을 다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이 남은 갤럭시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재혁 씨는 내가 핸드폰을 교체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핸드폰을 교체한 이유 자체가 수사기관에 본인의 갤럭시 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구재혁 씨 본인이 쓸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갤럭시에서 추가적으로 아이폰을 한 대 더 구매해서 핸드폰 제출 이후 사용할 핸드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드러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핸드폰 자체가 새로 산 아이폰이고 기존에 쓰던 갤럭시 폰을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본인을 향한 음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핸드폰이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사전에 포착을 했기 때문에 구재혁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던 겁니다. 특히나 구재혁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하면서 쯔양 소속사를 비롯한 최우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쯔양 씨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하나하나 맞물리면서 구재혁 씨는 전국진 씨와 함께 사전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구재혁 씨가 이렇게까지나 많은 일에
연루가 됐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구지혁 씨가 구속까지 된 만큼 그와 관련된 여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